원가 100달러 공포라. 그래서 진짜 센 놈이 옵니다.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네요. 예. 뭐 이것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 어떤 의미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센 놈 할 때 일반 명사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센 놈이 올까? 한번 봐야 되죠. 뭐 봐야 되죠. 왜 센 놈이 또 뭘지도 봐야 되겠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간 원유 소비량 세계 순위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 7위입니다. 대단하죠. 예, 이게 원유 소비량이 세계 7위까지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원유를 소비하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한번 양으로 볼까요? 세계 7위인데 어느 정도의 양이냐. 와, 2022년 기준으로요. 10억이에요. 10억. 10억 4,311만 배럴이에요. 이게 1990년대만 하더라도 3억 8천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1999년에는요. 7억 4천만 배럴로 5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와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쭉쭉쭉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2000년에는 8억 1천만 배럴이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8억 4천만 배럴. 그리고 2015년에는 9억 4천만 배럴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증가 속도가 2020년에 좀 떨어졌죠. 실제 2019년 대비 2020년을 보면 원유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9억 6천만 배럴이긴 한데요. 이게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에 10억 4,311만 배럴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2023년에는 11억 배럴이 된다는 뜻이 나요. 11억 배럴. 야, 장난 아니에요. 세계 83개국 중에 7위입니다. 7위. 7위 정도면요. 미국 당연히 1등이겠죠. 중국 2등입니다. 인도 3등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일본 빼고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한 소비량이죠. 진짜 장난 아닌 소비량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량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 아마 대부분이 몰랐을 거예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물론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거 잘 모른다고요. 자, 원유 소비량이 이렇게 되면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올라가면 진짜 충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9월 27일 현재 93.68달러입니다. 배럴당. 6월 12일에 67.12달러였는데 그때 비하면 39.6%가 올라갔습니다. 26.56달러가 배럴당 올라갔고요. 물론 10월 3일 현재는 89.32달러로 90달러 이하로 떨어졌지만 시장의 예측치는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의 가격이 올 연말까지 100달러 아니면 내년 초까지 100달러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원유를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이 소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실걸요. 여러분 주차, 차 말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면 부담되시잖아요. 이제는 가동 넣으려고 그러면 10만 원이 우습게 나오니까요.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기업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의 부담감은요. 와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이나 민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민간을 보면 말입니다.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5.7%입니다. 5.7배럴입니다. 5.7배럴이면요. OECD 국가 37개국 중에 1위입니다.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은.
진짜 소비 많이 하죠. 이 수치는요. GDP,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쉽게 말하면 선진국 지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는 1등이고요. 개발도상국인 중국 3.49배럴의 2배. 거의 2배죠. 거의 2배. 예. 브라질 5.87배럴에 지금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맞먹어요. 인도 6.41배럴에 뭐 조금 인도가 많지 이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원유 소비는 많은데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한테는요. 이게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고 동력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이 정도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요. 예,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됐을 때 예, 지금 23.5%가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원유 단가 70달러에서요. 예, 40%가 가격을 상승한다면 100달러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철강은 5.3%가 올라가고요. 예, 화학은 4.8%, 선박도 1.5%고요. 자동차도 1.4%, 건설이 1.2%고요.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올라갑니다. 반도체까지도 0.3%가 올라갑니다. 야,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 과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유가 100달러가 올라갔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는요.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안 그래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게다가 주 52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용이 엄청 나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규제가 기업의 비용을 늘렸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유가까지 100달러까지 또 넘어간다는 것. 게다가 평균 100달러까지 넘어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저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 나빠진다. 그러면 진짜 센 놈이 온다고 했는데 어떤 센 놈이 오느냐? 이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예, 진짜 센 놈이 오는데 어떤 센 놈이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가 되면요. 경제성장률은요. 0.3%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경상수지는요. 305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성장률이 100달러가 되면 0.3%포인트가 빠지고 경상수지가 지금 200억 달러도 못 내고 있는데 올해 200억 달러를 예상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예상하지도 안 하고 있다고요. 200억 달러 간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상수지가 305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센 놈이 온다는 거예요. 센 놈. 이게 물가도 물가죠. 물가도 물가지만 물가도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안 떨어질 겁니다. 예, 물가도 물가지만 예, 지금 성장률은 세계 투자은행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1.4%, 1.5%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1.1%까지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예, 이게 센 놈 중에 센 놈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L자형의 어떤 침체가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L자형이.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L자형의 침체가 오래 가면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데 저성장까지 따라오잖아요. 게다가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 저성장 고물가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 참 시장 요즘 같을 때는 살얼음 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진짜 많이 해봐요. 워낙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이 안 나와요.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가 좋은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저는 살얼음판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